이 원리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답이 뭐다? 요러기 전에 답은 조금 있다가 바로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줄 테니까. 야, 답부터 그러면 이야기해놓고 하자고. 우린 그게 쉽게 돼 있어. 답은 동생이 형을 추울하면 안 되는 거야. 답. 그 다음 동생이 언니를 추울하면 안 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애를 추울하는 거는 됩니다. 그러면 남동생이 누나를 추울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됩니다. 이 마이너스 플러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의 줄.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거죠. 안 된다는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어려워지는 것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요것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렵게 살지 않아진다. 요 답을 주는 겁니다. 데자인의 법칙은 법칙대로 바르게 살면 내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근데 법칙을 어긋나게 살아도 되는데 어긋나면 요래되죠. 이것은 뭔가 꼬이는 겁니다. 이러면 이래 살아도 관계는 없는데 어려움을 맛을 보고 다음에 깨우침을 어디다 쓸 거냐? 이제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거지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못 돌아온다. 요래 되는 것이고.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이 원리가 데자인이 왜 이렇게 되게끔 법칙을 만들어줬느냐? 형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면 장단점을 잃게 되고 좋은 주위의 배경을 내가 먼저 마련하게 됩니다. 동생은 아직 크는 중이고 형은 먼저 가서 모든 장단점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을 해가지고 형만은 아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을 해서 안 좋은 것들은 동생한테 이런 점은 참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응?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또 동생이 만일에 혼사가 어디 할 데가 없으면 내가 경험하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연결된 것을 너한테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왜? 내 동생이 장단점을 알고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었는데 장단점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걸 잘 이렇게 해서 매치를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형의 자기의 이 고유의 특권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동생과 형이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이유는 형이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은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게 뭐냐면 형하고 동생하고도 이 서로 간에 고리를 물고 있는데 몇 프로를 죄를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도움을 주고받아야지만 너희들 죄가 없어져. 그래서 형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동생은 그걸 받아서 내가 써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제업의 고리입니다. 이게 형이 동생한테 빚을 졌어. 동생도 형한테 빚을 졌는데 선 형이 갚아야 되고 후 동생이 갚습니다. 빚의 고리는 그래서 이제 요거와 똑같죠. 부모가 자식한테 업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 또한 부모한테 죄가 있다. 근데 이것이 몫이 부모가 자식한테 먼저 갚아야 하고 갚고 난 연후에 자식이 부모한테 갚는다. 이 거꾸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여동생도 오빠도 형도 남동생도 이렇게. 그런데
남여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냐? 누나하고 뭐 동생이 남동생이라든지 오빠하고 여동생이라든지 요거 또한 업체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태어나서 물고 있는 거예요. 오빠는 동생을 보호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다. 죄업칙을. 죄업칙, 동생을 간섭할 죄업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동생을 보호해야 될 죄업을 가지고 있다. 보호. 보호를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월권이 돼요. 보호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호 말고 다른 걸 내가 도왔다. 도우면 이 동생이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오빠한테 지대매 살아야 되는 이런 질량이 나오게 돼요. 이래 되면 요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동생이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너가 헤쳐나가야 될 걸 못 헤쳐나가 그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세상에 얻지를 못하고 일로 기울어 버려가지고 이것이 오빠한테 매달리며 살아야 되는 거라. 오빠가 잘못했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라. 이게 보호해야 되는 의무법칙에서 더 이상 침해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딸려온다. 딸려와갖고 요거를 네가 평생 끌고 가야 돼. 요런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런 것들 남여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제 요런 것들이고 위에가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주위의 거를 만들어서 동생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 법칙입니다. 그럼 그 이로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동생은 성장을 하고 길을 잘 나아주는 길을 가니까 가기가 편리하게 가서 시간 소모를 덜 하고 성장을 하게 돼서 내가 성장을 하고 사회에 뜻있고 이런 일을 내가 하면서 살면 이럴 때 크게 형님한테 감사하고 존경하고 이래서 형님한테 큰 힘이 돼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이게 동생이 형한테 갚아야 될 제업만큼의 상생을 해야 되는 선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을 못 냈을 때 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법칙을 알아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할 일을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자식은 절대 부모를 효도를 하지 않는다. 대자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못 냈을 때는 효도를 절대 안 한다. 하려고 자식이 하려고 하면 니는 차 사고를 내서라도 효도 못하게 한다. 내가 아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식이 부모가 내한테 바른 행위를 해서 업을 갚은 게 없는데 바른 행위를 안 해서 업을 안 갚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고 들면 병 걸리게 해서라도 너를 효도 못하게 한다. 응? 병이 걸리게 해서라도 사고가 나게 해서라도 너가 효도할 길을 막아버린다. 대자인이 막아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쓰리게 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를 할까를 다시 생각게 해준다. 이게 대자인의 법칙이에요. 이는 원리들을 지금 내가 보니까 모르고 살고 있어서 당신들이 어려운 것이지. 인정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것들을 모르고 경험을 했더라고 하면 이걸 바르게 풀어서 자손들한테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줘야만 그래야 자식을 위하는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어렵게 살았다면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자식한테는 이렇게 안 살게 해주는 것이 마무리를 내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자식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안 찾아주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전철을 밟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우리는 가슴이 또 안타까워서 또 아픔을 겪는다 이 말이죠.
내가 아픔을 겪는 건 네가 잘못해서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남 탓하지 마라. 네 잘못을 네가 지금 파헤치지 못해서 그렇지. 네 잘못을 파헤쳐보면 남을 탓할 이유는 0.1mm도 없느니라.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니라.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